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나요?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는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라고 하는 책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트랜서핑의 개념을 계속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또 낯서네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느낌이 드는데요. 새로운 콘텐츠도 여러분들이 꾸준히 함께 해주신다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겁니다. 다시 처음 시작하는 초심의 마음으로 새로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먼저 전체적인 것을 조감하는 날입니다. 조감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숲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하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라는 책을 한번 조감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제가 사례 하나를 소개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먼저 이 책을 보시면요. 책을 다 사셨죠? 제가 이 책이 나온 다음 달에 제가 번역한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번역한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받으면서 이 책을 함께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두꺼운 종이책을 아주 반갑게 제가 잘 받아들었습니다. 이 책이 2021년에 번역이 됐는데 실제로 나온 연도를 보시면 2012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원본은 2012년에 발행이 됐고요. 번역본이 한국에서 2021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일종의 이제 흐름을 살피는 방법이죠. 기존의 트랜서핑 시리즈라고 하는 1권부터 3권 그리고 노란 책 단행본 이것을 트랜서핑 시리즈라고 부릅시다. 이게 보통 이제 2010년을 전후해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 저작이라면 바로 이어서 나온 게 되는 거죠. 2012년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2021년이고요. 가장 최신작은 2020년에 나온 타프티라고 하는 책, 그리고 타프티와 함께 나온 이파트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타프티라는 책이 트랜서핑 버전으로 말하면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트랜서핑이라고 하는 일종의 원리, 기법, 이것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시대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도. 네. 2010년도의 시대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죠. 2021년의 시대는 강산이 한 3-4번은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죠? 팬데믹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매우 빠르게 그리고 강력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변화의 소용돌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죠. 자, 이것과 한번 발맞춰서 트랜서핑 역시도 이 시대의 흐름과 발맞춰서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걸 잘 따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의 것이 지금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면 그것을 클래식 고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근본적인 원칙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적용돼야 하는 방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기존의 트랜서핑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섭렵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어요. 너무 빨리 변했어요. 이때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펜듈럼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 구조와 시스템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초창기의 모델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나 초창기의 모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제 타프티를
쫓아서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기초부터 밟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계속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2012년도에 나온 해킹 더 매트릭스를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책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랜서핑 시리즈의 연장이자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버전업이 됐다기보다는 말하자면 기존의 시리즈가 버전 1.0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번에 다루는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는 버전 1.5 정도로 보실 수가 있고요. 타프티는 이제 버전 2.0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전 1.5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트랜서핑의 개념들이 여기서도 여전히 다뤄지고 있어요. 동시에 새로운 개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개념들과 새로운 개념들이 함께 녹아 있다, 이 책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트랜서핑 시리즈에서 바딤 젤란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와 관련된, 의도 에너지 활성화하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음식과 관련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기선 자세히 다루지 않고 후속작에서 다루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후속작이 바로 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섭생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일종의 먹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특별히 생식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책 다 구입하셨습니까? 네, 이 책도 여러분 소장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하나하나 제목을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자들. 자, 관찰자라고 하면 우리 보통 양자물리학에서의 관찰자 효과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한 의미의 관찰자죠. 곧 바라보면 물질로 존재하는데 관찰을 거둘 때 가능성, 파동으로 존재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보면 존재한다. 자, 이 관찰자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을 동시에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트랜서핑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중거울의 법칙 기억하세요? 이 세상은 이중거울과도 같다. 그래서 거울의 한쪽 면은 가능태 공간이 맞닿아 있고 또 거울의 또 한쪽 면은 현실 세계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이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생각들, 사념들, 그죠? 사념체, 사념을 방사를 하는데 그 방사한 사념을 고스란히 반영을 해서 현실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특정한 가능태 공간과 일치된 그 현실이 우리의 물리적 현실로 구현된다. 그래서 생각이 곧 현실이 된다. 야, 그래서 우리의 관찰 효과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관찰 효과. 예. 무엇을 관심하느냐, 무엇에 주의 집중을 기울이느냐, 어떠한 사념을 방사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정사념체를 방사한다면 그의 현실은 부정적인 현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계속 펼쳐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념을 전환해서 긍정 사념체를 방사한다면 여러분들의 현실은 계속 축복받는 현실, 잘 풀리는, 팔자가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 거죠. 특정한 생각을 지속할 때 그 특정한 현실은 나의 것이 된다. 그죠? 이게 바로 이제 관찰자라는 이야기를 떠올릴 때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우리가 동시에 떠올려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진짜 관찰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뭐 가짜 관찰자도 있나요? 네, 진짜 관찰자는 어떻게 하나 도대체?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하냐? 이 책에서는요. 다른 데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좀 생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마음 공부 관련된 책자들 보시면 이제 관찰자 얘기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런 개념들을 많이 풀어내고 있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특별히 이 관찰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음식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트랜서핑. 자, 트랜서핑 나왔어요. 트랜서핑은 여러분들이 전작 시리즈를 다 읽어보시고 강독도 보셨다면 이제 개념이 잡히시죠? 여러분들은 트랜서핑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한두 마디로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해주세요 했을 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강의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내게 되는 거고, 설명하려고 할 때 더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을 때 잘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을 자꾸 뜯어 먹으시고 제목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트랜서핑 설명해 보세요. 트랜서핑 어떻게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개념 먼저 풀려면은 이 어원을 풀어야겠죠. 그래서 트랜서핑 할 때 트랜은 트랜스, 접두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뭔가 초월하다, 뛰어넘다, 이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서핑은 바다에서 서핑한다고 그러잖아요. 파도를 타고 흐름을 따라서 서핑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흐름을 옮겨 탄다는 의미인데, 그 흐름의 물결을 인생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트랙을 옮겨 탄다. 그래서 삶을, 우리의 현실을 변환시키는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해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트랜서핑에 대한 이해가 이 버전 1.5에서는 트랜서핑에 대한 이제 개념이 새로워지고 확장되셔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의 트랜서핑 시리즈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고전적인 트랜서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이제 좀 더 전진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 고전적인 개념에서의 트랜서핑, 그리고 전진된 개념에서의 트랜서핑,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상징적인 문장을 가져오면, 고전적인 개념에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과가 하늘로 떨어진다. 기억하세요? 네. 이 말로 대표될 수 있는 게 고전적 개념의 트랜서핑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영상에서 다 이미 다뤘기 때문에 안다고 전제하고 넘어갈게요. 전진된 개념으로서의 트랜서핑은 한마디를 제가 꺼내오면은 어떻게 먹는가? 네, 어떻게 먹는가? 참고로 이거는 페이지 162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먹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전진된 개념이에요.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트랜서핑 얘기하는데 먹는 얘기를 왜 할까요? 자, 그건 이제 차차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책의 299페이지를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고전적인 트랜서핑은 예전만큼 효과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네. 고전적인 개념의 트랜서핑은 주로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이제 생각하는 방법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예전만큼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로 강조하는 게,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어떻게 먹는가, 먹는 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25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다시 한번 미리 일러두자면 나는 건강한 식습관을 설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먹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먹는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트랜서핑에 대한 개념이 전진되고 확장됐습니다. 어떻게요? 생각하는 법에 머물지 않고 먹는 법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건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먹는 것이 곧 트랜서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의식과 관련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전진된 개념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랜서핑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셔야 돼요. 이 책을 보실 때. 그 다음 이제 제목을 또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해킹 더 매트릭스. 자, 여러분 이제 이걸 딱 보면은 영화가 떠오르셔야죠. 그죠? 매트릭스 영화 떠오르세요? 매트릭스 영화 안 보신 분이 계실까요? 올해 매트릭스 새로운 버전이 극장에 개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다음 달 연말에 하려나 그렇게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좀 기대가 좀 되기도 하고, 또 과연 예전의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약간의 우려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 매트릭스는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이죠.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매트릭스에 대한 것은 이제 뭐 충분히 설명 안 해도 이것도 안다고 전제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과거에 시리즈를 다 다뤘기 때문에 트랜서핑 개념을 기본적인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바로 와서 들으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이 1권에서 3권 또는 적어도 단행본 하나는 다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이 이해가 잘 안 된다, 용어가 낯설다 하시는 분은 책 1권에서 3권 또는 트랜서핑의 비밀 단행본을 읽어보시고요. 또 영상을 충분히 정주행 하시면서 또 동시에 하든가 아니면 먼저 하든가 하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매트릭스라는 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진짜 현실, 가짜 현실, 그죠? 가상의 공간. 예. 가상의 공간에 시스템이 있죠. 이 시스템은 철저히 우리를 이것을 진짜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가공의 시스템이었던 거죠. 가짜 현실 속에 길들여지고 배양된다고 그러죠. 배양되고 길들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고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배양되지 않을 수 있다. 자유를 찾을 수 있다. 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매트릭스와 관련한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매트릭스와 관련해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매트릭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좀 더 트랜서핑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한번 정의를 제가 내려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트릭스를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좀 쉽게 이해하려면 트랜서핑에서 대표적인 게 펜듈럼이라는 개념이 있죠. 자, 펜듈럼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트릭스는 펜듈럼의 시스템이다. 에너지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뽑아가죠. 뭘 가지고 뽑아갑니까? 펜듈럼은 조직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조직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무형의 조직은 모두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들의 에너지를 수확해 가죠. 그래서 이 유무형의 시스템을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트릭스 배후에 펜듈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트릭스를 펜듈럼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트릭스란 뭐냐? 펜듈럼을 위한, 펜듈럼에 의한, 펜듈럼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트랜서핑적으로 이 매트릭스를 이해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해킹이란 말이 나와요. 해킹. 뭐 해킹, 크래킹 이런 게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해킹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하고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의 논리를 우리가 이용해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죠. 조작하거나 벗어나는 거. 그래서 이 매트릭스가 펜듈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트랜서핑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매트릭스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이제 해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는 매트릭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공현실, 인간 농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길들여지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소위 우리 요즘에 한참 이제 뭐 말이 많죠. 코로나 뭐 백신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딥스테이트니 그림자 정부니 말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모론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음모론적인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대에 이제 떠도는 음모론들은 또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음모론을 의도적으로 퍼뜨려서 만들어진 가짜 음모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음모를 위한 음모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냉정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엑기스, 핵심, 중점적인 것, 결정적인 것, 그 부분에 있어서의 매트릭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이 세상의 배후, 시스템 이런 걸 이제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사회학적인 책으로도 비칠 수도 있고 예, 어떤 측면으로서는 굉장히 대체의학, 심신의학 뭐 이런 책, 건강책 이런 걸로도 비칠 수 있고 그러나 그 책은 아니에요. 늘 그랬듯이 전작에서도 그랬듯이 이 트랜서핑이라는 책은 보기에 따라서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여기에 놔도 되고 저기에 놔도 되고 도대체 어떤 책으로 서점에서 분류를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책일 수가 있어요. 의식개발 책이라고 하기엔
생식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 예,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디에 위치 지어야 되나. 예, 굉장히 이게 바로 트랜스서핑의 매력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디에도 규정당하지 않는 책, 그러나 어디에도 다 걸쳐 있는 책. 재밌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해킹을 하려면 몰래 접근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몰래. 예,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살금살금 몰래 접근을 해서 이 시스템을 깨트리고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진지하게 다루셔야 돼요, 여러분. 예, 그냥 가볍게 다루시면 안 되고, 또 그냥 지식을 뭐 쌓는 차원으로 다루서도 안 돼요. 지식 쌓는 차원으로 다루면은 여기 있는 지식은요,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가져갈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지식이 별 쓸모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실전 매뉴얼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책의 진수를 알 수가 없다. 네. 자, 그럼 이제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책에 대한 오해가 상당히 많아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오해, 참 거짓으로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금방금방 바로바로 답을 해보세요. 책을 읽었다는 전제하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은 생식에 관한 책이다. 참 거짓. 네, 아니죠. 두 번째, 이 책은 의식 상승을 위해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말이다. 참 거짓. 네, 거짓입니다. 3번, 이 책은 건강에 관한 책이다. 뭐죠? 그렇죠? 4번, 이 책은 트랜서핑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 뭐요? 아니죠? 마지막 5번, 이전의 트랜서핑 기법은 이제는 소용없다는 말이다. 뭐요? 아니죠? 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5가지 진술문을 만들어 봤는데 그 모두가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런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읽는 중에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책을 보시면 이제 목차가 나와요. 목차, 여러분. 목차를 한번 펴보세요. 항상 책을 볼 때는 겉표지, 속지, 네, 그 다음 목차, 그 다음 서문, 네, 그 다음 책 가격, 출판사 이런 거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자, 목차를 보시면은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내용 분석. 목차를 보면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 책은. 자,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는요, 내용으로 보면요, 여기에 질의응답 부분이 있어요. 독자들이 질문하고 바딤이 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주로 성공 사례입니다. 예, 일종의 체험 수기라고 볼 수 있죠. 적용 사례. 이러한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적용법에 대한 적용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트랜서핑, 기존의 고전적인 트랜서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어떤 방안이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 또 나와요. 주로 4부, 예, 이 책의 4부 후반부에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또 상당 부분이 나오는 게 이제 생식에 대한 부분, 섭생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굉장히 뭐 맥락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내용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섞여 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실로 꿰어집니다. 예, 하나의 실로 꿰어져요. 그것이 바로 이제 3가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은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랜서핑의 3가지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선 통합적 교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어떻게 먹는가? 세 번째,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3가지가 트랜서핑의 3가지 핵심 요소다. 그리고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결핍되면 트랜서핑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고전적 의미의 트랜서핑은 주로 1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 책에서는 2번째와 3번째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책 전반에 흐르는 하나의 맥이에요. 이 3가지가 이제 통합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 통합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꿰야 돼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중구난방으로 널려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이 하나의 실로 딱 꿰어진다. 3가지. 네, 요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다시 목차를 보시면 1부 보시면 제 1부는 제목이 뭐예요? 트랜서핑.
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일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생각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세 가지 요소 중에 생각하는 법. 그래서 질의응답과 트랜서핑 기초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2부의 제목 보세요. 제2부의 제목은 기술권 이렇게 돼 있죠. 기술권. 이 뭐 권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진된 트랜서핑이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식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생식에 대한 이야기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떻게 먹는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이제 질의응답도 여기 계속 포함되어 있죠.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안티 독자의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봐도 좀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사연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딤이 좀 참다 좀 약간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트랜서핑 성공담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특별히 트랜서핑이 왜 안 되는가? 트랜서핑 적용이 안 되는 이유, 여기에 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여전히 도움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자, 3부의 제목을 보세요. 3부는 뭐예요? 생물권. 생물권도 여전히 어떻게 먹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생식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마시는 물. 그리고 질의응답이 계속 나오고 또 생식 성공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부의 제목은요, 사회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사회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관련된 요소를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이러한 시스템과 그것에 관련된 개인의 의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바딤젤란드가 러시아 어떤 월간지 좀 정평이 있는 잡지 같아요. 월간지에 기고한 기고문이 또 포함돼서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강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화해서 강의를 할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례 연구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구조화를 해봤어요. 질의응답 내용과 사례가 소개된 내용을 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생식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선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 컨텐츠 제목이 트랜서핑 사례 연구이기 때문에 생식에 대한 내용은 필요할 때 사례 위주로 다룰 수는 있겠지만 주로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보류하는 이유가요. 제 자신이 아직 실험 검증이 끝나지 않았어요. 항상 제 자신이 실험 대상이 돼서 충분히 검증을 거친 후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저는 생식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생식에 대한 여건을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생식을 해나갈 수 있을까? 자, 이런 걸 이제 자료 수집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히 천천히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이미 어떻게 보면은 뭐 생식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제 생식과 관련해서 심상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정의 심상화를 하고 있죠. 과정의 심상화를 하면서 안테나를 세웠어요. 안테나를. 항상 안테나를 세우면 정보가 끌려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생식에 대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지금 과정의 심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음식도 서서히 바로 생식으로 돌입을 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제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것들을 민감하게 살피면서 변화를 조금씩 주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저는 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절대 급하게 가지 않아요. 느릿느릿 갈 겁니다. 한의학의 그 체질 의학이 있죠. 그 팔체질로 말하면 제가 금양체질이에요. 금양체질. 제가 아토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양체질식을 했었어요. 1년 넘게 해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했고, 그리고 알칼리 이온수, 물이죠? 물을 또 1년 넘게 꾸준히 1.5에서 2리터를 매일 마심으로써 또 몸의 변화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음식과 물, 먹는 거, 섭생법,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제가 바딤젤란드가 말하는 의도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제 스스로로서는 상당히 경험을 아주 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 체질식을 할 때
의식이 굉장히 명료해지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몸이 가벼워지고 의식이 가벼워지고 단순해지고 집중력도 향상되고 굉장히 사고력이 영민해진 것을 제가 느꼈었거든요. 예, 확연히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음식이 몸뿐만 아니라 정신,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이제 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생식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저도 여기에 대한 여건을 만들고 심상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제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큰 주제는요. 하면 확실히 하는 거고 아니면 말아야지 그냥 뭐 우리가 감정 죽 끓듯이 일일비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멀리 가는 이거는 완전히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멀리 가야 되는 것일수록 천천히 신중하게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식하자 또 갑자기 이제 음식 다 끊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다시 도루묵이 돼요. 도루묵. 네, 그래서 천천히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가고 있어요. 자, 어제 저녁에 밤에 야식으로 신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주로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다룬 후에 바딤의 답변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핵심 개념을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리맨의 관점을 첨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자, 수강 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전, 중, 후로 나눌 수가 있죠. 수강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책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책을 가지고 영상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에 적어도 1회독은 정독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주시고요. 생식 부분은 좀 잘 안 와닿는다, 또 까다롭다, 그러면 그냥 넘기셔도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정독을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강의 중엔 뭘 하셔야 되냐? 별도의 노트 필기 같은 걸 안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책을 펴시고 필기독을 드시고 책에 메모를 좀 하세요. 그래서 메모하시면서 들으십시오. 핵심 개념을 정리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책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 섞여 있는 책이 돼서 이것도 저것도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들으시면서 핵심 개념을 정리하면서 들으십시오. 그럼 여기서 알짜를 빼갈 수가 있습니다. 트랜서핑의 새로운 전진된 개념들을 여러분들 걸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시청한 후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배웠나? 두 번째, 어떻게 적용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쓰세요. 글을 써도 되고 메모를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쓰십시오. 가급적 쓰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인식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뭘 배웠나? 무엇을 깨달았는가? 두 번째, 실천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이 배운 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인 조감을 한번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다룰 사연이 있어요. 예, 다룰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이렇게 조감할 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본 영상에 들어가면은 책에 나온 내용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책에 나오지 않은 사례를 하나 추가로 보너스로 다루고 오늘 첫 영상 좀 길더라도 첫 영상은 이렇게 사례를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다룬다고 그랬는데 지금 무슨 사례를 다루려고 그러냐면 심리맨 TV 구독자 사연이에요. 자, 이제 이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은 밝히지 않고요. 성이 한모 씨예요. 한모 씨. 30대 후반의 여성이고요. 울산에 거주하신다고 하네요. 심리맨 TV를 통해서 트랜서핑 1권 강의를 열심히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공의 물결이라는 챕터를 공부할 때 성공의 물결을 타면 그것이 연속적으로 온다고 하셔서 나에게 그런 경험이 있었나를 떠올려 보니 몇 년 전에 아이 그림 대회를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 참여자들에게 추첨권을 나눠주고 추첨해서 선물을 주는 행사를 했는데 제가 1등으로 뽑혀서 아이패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행사인데 그 행사를 SNS로 공유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준다고 하길래 현장에서 사진을 몇 장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또 제가 1등으로 뽑혀서 공기청정기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같은 행사에서 같은 사람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1등을 하는 게 가능한가 싶어서요. 이게 심리맨님이 말씀하신 성공의 물결을 제가 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영상 보면서 참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따라가다가 마음속으로 심리맨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네요. 덕분에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고 휘둘리던 감정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강의 보다가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면 소감 남길게요. 네, 이렇게 울산에 사시는 30대 후반의 여성 한모 씨께서 짧고 굵고 아름다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하네요. 아이패드도 받으시고 공기청정기도 받으시고 선물이 짭짤하셨어요. 먼저 이렇게 좋은 행운을 동시 한 다발로 받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이 사연을 남겨주신 분에게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도 하셨으니까요. 첫 번째, 성공의 물결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성공의 물결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요.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조각을 연속으로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성공의 물결은요, 말 그대로 물결처럼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네, 파도가 쳐서 들어오듯이 연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인생 트랙이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강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흐름이 빠르고 강하게 흐르면서 인생 트랙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면 이것을 성공의 물결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지금 경험하신 것은 성공의 그 도도한 물결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공의 조각들을 연속으로 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인생 트랙 장면에서 동시에 성공을 거머쥔 거죠. 자,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의 조각을 잘 이용하면은 이 인생 트랙을 옮겨주는 외부 의도의 흐름을 탈 수 있고 그 흐름이 성공의 물결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경험하신 것이 성공의 조각을 연속적으로 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성공의 물결이라는 도도한 흐름 위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성공의 물결을 타진 않았지만 성공의 물결이 출렁이면서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의 물결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이 경험을 확장시키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공의 조각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소한 장면들, 경험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성공의 조각들을 대하는 태도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물결로 확장될 수도 있고 단지 이 한 번의 성공이 그냥 운 좋은 경험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제가 4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쩌다가 재수가 좋았다고 하지 말고 행운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어쩌다가 재수가 좋았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세 번째, 어쩌다 재수가 좋았지 라고 하지 말고 나는 운을 불러오는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네 번째, 이렇게 내가 운명을 선택하기만 하면 선물 같은 현실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마음먹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확장을 시키셔야 됩니다. 설령 이 경험이 성공의 조각을 주운 것이기 때문에 성공의 물결의 개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이 경험을 진심으로 성공의 물결이라고 받아들이고 즐거워하시면 결과적으로는 성공의 물결을 불러오는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오늘 사연 보내신 분의 사연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선물을 당첨이 돼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소소한 좋은 일들, 행운과 같은 일들, 소위 말하는
운 좋은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그냥 운빨로 여기지 말고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이 그 행운을 불러왔다. 행운이 나를 따라다닌다. 나는 행운을 불러오는 사람이다. 나는 운명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작은 경험들을 활용하셔서 확장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외부 의도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보내주신 사연의 피드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